여론조사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비가 오는 화요일이라 길이 좀 막혔나요? 엄청 막혔어요. 예. 일찍 다니셔야죠. 가만히서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세다. 자, 요즘에 보면 대파, 저는 지난주부터 대파 사태라고 했는데 이거 오래 간다. 예.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뭐 대파 챌린지를 하면서 특히 이제 후보들이 전국에서 이것을 이제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데 뿐만 아니라 이제 이종섭 대사 문제도 사실은 이제 남아있는 악재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더 올라가고 긍정평가는 또 빠지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60%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분위기 계속 갈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희웅 센터장 먼저 말씀. 지금 이제 40% 좀 넘겼다가 네. 지금 30% 중반대를 향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네. 엄청 중요한 지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거기 동의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평가하긴 한데 이것은 대통령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 또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주 못했으면 조금만 잘하면 확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지금 40% 이렇게 됐을 때 있잖아요. 네. 그 전에 너무 못했는데 의대 정원 이런 이슈가 탔을 때 쭉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선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지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것뿐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 지지율이라고 받아들여서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전체를 이제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다시 좀 악화된 국면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잠깐 예. 뉴스토마토 오늘 발표된 거 같이 보면서 할까요? 뉴스토마토 보도인데요. 네. 비슷한 경향성인 것 같아요. 부정평가 64.1, 긍정평가 32.5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여론 분석할 때 대통령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 얘기를 할 때 항상 많이 얘기했던 게 35대 69도. 요게 잘 안 깨진다라는 맞아.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리얼미터 보면은 이제 2월 중순 요때 2월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요때 이게 깨졌어요. 41점 보시면 알겠지만 2월 넷째 주 때 41점 그때 54.8까지 좁혀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포인트 이상 계속 유지되던 게 거의 박스권 안에 있던 게 이때 2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상당히 좁혀졌다라는 거는 그때 이제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희석된다. 맞아요.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지만은 그래도 희석되고 있다라는 건데 다시 회귀했다. 지금 이게 지금 1월 뭐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하고 똑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원상 복귀됐다. 이거를 뭐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돼? 근데 원복이다. 원상복귀. 예. 여론에는 이제 우리가 그렇죠. 수치의 높고 낮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수치의 높고 낮음. 그러니까 어디가 찬성이 높았다 아니면 지지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또 일면만 얘기하는 것이고 여론에는 그 수치의 높낮음 외에 강도가 있어요. 스트렝스. 강도가. 예, 그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뭐 만약에 한 40%, 50%가 40% 됐는데 강도는 더 세질 수 있거든요. 어떤 반대가. 그러니까 과거의 대통령들이나 어떤 사안들 평가를 하게 되면 한국인들의 평가는 사실은 온건한 평가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선택지를 주면 대체로 잘합니다. 대체로 잘못합니다라고 하는 게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비율에.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매우 못한다가 그 ARS 조사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분들이 응답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전화조사에서는 그런 현상 잘 안 나타나는 건데 사람면접원이 하는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이 얘기는 뭐냐면 정치에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분들도 표집이 되는 조사에서도 매우 못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강도, 스트렝스가 사실은 수치의
이제 높낮이뿐만 아니라 네. 강도에서도 상당히 사실은 심각함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이 단기간에 만들기가 쉽지 않을 쉽지는 거다. 않은 것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앞서 제가 처음에 그 대파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김현정의 뉴스쇼인가요? 거기에서 이수정 후보하고 김준혁 후보하고 이제 1대1 대담을 하던데 그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파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약간 여론을 호도하는 듯한 모습인데 이런 게 여론에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후보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거를 좀 자제하려고요. 또 자주 만나기도 해가지고 안 어울리시는데. 방송국에서 맞아.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은 네. 이수정이 김행됐구나 지금. 아이고야. 네. 목소리 오늘 그 토론이었는데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목소리를 특히 이수정 후보가 너무 높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대파가 이제 한 단이 아니다 한 뿌리다 이런 거는 고도의 스킬이거든요. 이거는 많이 생각한 거예요. 은행반들이나 할 수 있는 아주 고도의 스킬인데 이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전문가로서의 어떤 약간의 공신력까지 조금 저는 흔들리더라고. 저렇게 그러니까 정치인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소신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부합하는 그렇죠. 권력에 부합하는 그래서 이건 안타깝다. 뭐 아니 근데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장 보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어머니기 때문에 대체로 장을 볼 때 한국에서는 이제 한 뿌리 이렇게 그람수로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묶어서 단으로 팔기 때문에 대파를 이렇게 한 단 이렇게 하지 우리나라는 그람으로 안 팔아요. 그래서 되게 그거를 한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특이한 접근. 들어보면 이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네. 그것을 정말 답이 없어. 그러면 이거 빨리 이제 이 국면을 넘기는 것. 네, 그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너무 심각해지니까 뭔가 대응을 해주는데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870원이 됐으니까 네. 됐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해주면 합리적인 가격이 되겠네라고 얘기한 거다 대통령이.라고 이제 넘어가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나는 고민을 했구나라고 네. 느껴졌는데 이것을 이제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다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정서와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사태를 키우는 이제 해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태를 키우는 해명이다. 그러니까 이 이슈가 이제 잦아들 때쯤이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한 뿌리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이제 생명줄을 더 연장시킨 것이니까. 매칭이 코프네. 근데 이게 뭐냐면 정무적 감각이 없이 이제 갓 들어오셔가지고 소신이 강하고 나름 열정이 강하신 분들의 실수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당을 지켜야 한다. 근데 살려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그 순간 논쟁에서 이기는 게 승패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팔짱 끼고 관객석에 앉아 있는 대중이 고개를 끄덕여야지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게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였어라고 하는 누가 그것을 대한민국 한 뿌리 뭐 이러면서 20대 이제 이상의 마트 한번 가보신 분이라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요 지역 여론조사는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경기일보 의뢰로 미디어 리서치가 3월 11일에서 12일 이제 ARS 무선 ARS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42.2,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40.2,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는데 그 여론조사 볼 때 참 요거는 좀 이게 왜냐면은 약간 좀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3월 10일 날 이종섭 런종섭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언저리 말고 그 며칠 뒤에 있었던 여론조사하고 그 전조사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런종섭 이종섭 사태가 반영이 좀 덜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언저리에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만약에 지금 조사해 보면은 이거보다는 좀 더 격차가 나서 김준혁 후보가 좀 앞설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네요. 네. 정당 지지도 좀 볼게요. 리얼미터 조사가 민주당이 42점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오늘 안경을 42.8 37.1. 예. 민주당이 앞서는 조사가 발표됐네요. 그죠? 그렇죠. 이게 2월에 자동응답 조사거든요. 자동응답 조사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성향이 상당히 있는 분들,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지지층의 결집들을 좀 확인해 보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방식이 그런데요. 2월에 국민의힘이 높게 나온 적이 있어서 그 흐름이 가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국민의힘은 낮아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이 나타나서 지금 지표에서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5%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는데 네. 원래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올 경우에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당층이 줄어들거든요. 선거 네네네. 국면에 일시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주요한 1당 2당으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당 지지율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위축되는 상황이고 약간 수치상 또 낮아지는 흐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보수층들도 지금 결집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면서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막판에 또 추가 결집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이제 위기감이 강해서 이제 그 대구를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TK를. 선거 앞두고 그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은 이제 중도층들을 지지를 호소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보수 속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내부적으로 판단을 보수층에서 지금 이반 아니면은 이제 추가 결집을 제약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동선의 플랜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티켓을 더 간다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든가 하는 네. 것이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약간 리스크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제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에서 폴더 인사 시작했어요. 출근길. 그리고 떡볶이. 예, 신당동 가서 떡볶이 드시고 그리고 오늘이죠. 오전 11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군 사저에 가서 비공개로 방문한다. 지금 보시면 그 정체 혹은 하락 분위기인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보수 결집을 통해서 어떻게 보세요? 떡볶이 먹으면은 지지율 오릅니까? 제가 묻고 싶어서. 폴더 인사는 지지율 오르나요? 폴더 인사라고 하기엔 좀 아직 좀 더 숙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만났을 때하고 또 달라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가 또 들은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국민의힘이 좀 답답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답답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동권 청산론과 이제 종북 세력에 뭐 돌아오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를테면 세 자녀한테 대학금, 뭐 장학금, 전액 주겠다. 무상 등록금. 네, 다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먹히지 않는 거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정권 심판론이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데 네. 이걸로 이제 반전을 정책으로 꾀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욕망을 정말로 엄청나게 자극을 하거나 정말로 위기 상황이거나 이럴 때 정책이 먹히거든요. 예를 들면은 2020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 팬데믹이 왔을 때 재난지원금 네,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기 상황에서 이게 잘 먹히는 거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2008년에 이를테면은 서울의 뉴타운 바람 그때 48석 중에 40석을 그때 한나라당이 가져갔거든요. 네. 이런 거는 먹혀요. 근데 지금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사실은 등록금을 세자녀한테 주면 어이구 세자녀 내가 찍어야 되겠네. 이게 다 작동이 안 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미 너무 대통령께서 다 써먹었어. 그렇죠. 민생 토론에 20번 하면서 온갖 공약을 다 내놨기 때문에 어제 용인에만 500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거덜낼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내가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전혀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한동훈이 바쁘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여권의 그거는 또 하나는 이게 얘기가 되는 스피커가
한동훈밖에 없다라는 거를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거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예, 진짜로. 그래서 인요한을 빨리 투입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이 지금 대구도 가서 박근혜도 만나야 되고 포회도 인사도 해야 되고 떡볶이도 먹어야 되고 정책 발표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쁜 한 거야. 사람한테 너무 쏠린다. 한 사람한테 너무 쏠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지금 되게 좀 답답한 형국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그 나경원, 그다음에 그 원희룡, 그리고 저 누굽니까 안철수 이 세 명 뭐 하고 있어요? 자기네 동네가 바빠요. 다섯 지금? 글자, 지코가 석자. 지코가 석자다. 지코가 석자다. 지금 동네가 바쁘다. 굉장히 바빠요. 네. 특히 이제 뭐 저기 나경원 의원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여유가 생겼는데 네. 원희룡 후보는 많이 지고 있고 그리고 뭐 거기는 완전 초접전이에요 지금. 저기 뭐 분당 갑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이광재 거기는 완전 초접전이라서 남의 동네 가서 뭐 할 수 있는 지금 뭐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네, 그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론이 약발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뭔가 좀 새로운 변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인요한 위원장을 긴급 투입한다고 해서 이게 뭐 선거에 확 분위기가 달라질 거냐라는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산업은행 이전 문제 요 앞에서 맨날 그 노동조합에서 집회하거든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반드시 이게 뭐 설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산업은행 이전을 도대체 왜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의도에서 물어봤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공약이다 우리 그래 반드시 이전한다 막 이러면서 약간 설전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게 부산 민심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산업은행 그 직원들은 반대하잖아요. 뭐 이런 문제가 좀 변수가 될까요? 그 부산에서 오랫동안 이제 부산에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 한 가지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 그래서 어쨌든 해결이 됐죠. 네. 많은 이제 논란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부산의 금융타운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홍콩과 같은 금융 국제단지를 만들게 했다는 것이 이제 부산의 오랜 비전이에요. 그래서 국책은행들이 지금 이제 몇 개 뭐 기술 보증 기금 뭐 이런 것들 이제 가 있어요. 가 있긴 한데 미미하죠 사실은. 그래서 산업은행이 가야 된다는 것이 오랫동안 이제 내려온 이제 있었던 그런 이제 네. 공약들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오기를 부산 시민들은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산에선 중요한 이슈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간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매우 이제 사실 문제다라고 하는 시각이 많지는 않죠. 요 지역구 정도에서 있는 거예요. 여의도 정도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얘기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여의도에서도 후보가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부산 등 PK에서 민심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여의도에서의 어쨌든 자기네 후보의 흔들림을 감수하고 네. 이것을 감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제 흔들리는 PK 민심, 낙동강 벨트 이것을 네. 다독이기 위한 뭔가 제스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리스크 감수하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이것은 뭐 계속 있어왔던 사안이어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될 거다. 민심에서의 반응으로 바로 이어질지는 알수 모르겠어요. 없다. 왜냐하면 매 선거 때마다 있던 것이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게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각 중에 하나가 신뢰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련꽃이 피면은 이게 그 김포가 서울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네. 없죠. 폈어요 이미. 뭐 다 폈어. 거의 없기는 뭘 없어. 아예 없지. 끝났는데 폈는데. 끝났어. 확실해.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막 여기저기 퍼주기 공약을 했는데 그게 무슨 돈으로 해 말도 안 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믿는다. 저 사람들 못 믿는다.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저는 이 신뢰이기도 굉장히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부산 보겠습니다. 부산 경남 이른바 이제 낙동강 벨트에 민주당이 이번에 두 자릿수 의석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확실히 부산이 디비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부산 상황 어떤지 하나하나 보면서 저희가 좀 보겠는데 우선 동네별로 하나씩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경남도 먼저 부산보다
경남을 좀 먼저 보죠. 경남을 보면 그 양산이요? 경남 양산을에 국민의힘의 김태호 그리고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 네,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여기 이 조사에서 지금 막 접전이거나 김태호 후보가 앞선 조사들도 최근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한 지난주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지금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37%니까 네. 지금 13% 포인트, 예. 네, 12% 포인트 지금 김두관 후보가 이제 우세하는 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저건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근데 그 아래 이제 조사 보면 많은 분들이 의문을 이렇게 드러내세요. 정당 아니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37, 국민의힘 37 똑같은데 왜 이렇게 후보 지지율 차이가 크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네. 요거는 선거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 무당층이라고도 부르고 중도층이라고도 불러요. 네. 근데 이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네. 가지고 있죠. 이번 선거를 정부 여당을 난 평가하고 싶어. 그럼 정부 여당이 일을 좀 잘 못했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고 싶어라고 네.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비록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도구를 그날 들게 되는 거예요. 예. 그 후보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권 심판 견제 정서가 매우 높은 선거에서는 야당이 정당 지지율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게 되는 메커니즘이 이제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율보다 후보들이 더 높은 이제 지지율을 보이게 오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본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양산은 사실은 뭐 부산이 아니라 떨어진 게 아니고 낙동강 벨트가 이제 시작되는 네. 것이기 때문에 뭐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조사는 KBS 부산 그리고 부산 국제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그런데 동네에서 다른 조사가 또 하나 나왔는데 이건 양산신문입니다. 양산신문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유무선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표본수는 512명인데 이 조사에서는 김태호 후보가 46.8 네.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45.5 그러니까 김태호 후보가 소폭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이걸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그림도 볼 수 있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니 왜 같은 시기에 조사했는데 이렇게 10% 포인트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또 딱 붙은 경우들이 있느냐? 예. 이거 좀 해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 조사 결과를 이렇게 딱 보고 나면 이제 저는 그 조사 개요를 보지도 않고 지금 김두관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던 것은 아마 사람 면접원 조사로 이루어진 조사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두 후보가 딱 붙어 있는 것은 이것은 어느 조사기관에 했는지 모르지만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동 응답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쪽 진영의 지지층들이 이미 조사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실은 ARS에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면접원이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사람이 받으면 우리가 바로 끊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무당층, 정치 관심도 떨어지는 분들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 조사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앞서네요. 이런. 아니 비슷하죠. 46.8이가 45.5니까. 아니 정당 지지도. 그렇죠.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랄까 이제 영남 지역인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40% 정도의 정당 지지율이 이제 이 고정층에서는 더 적극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어르신들이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들은 여기서 응답을 사실 알기 힘든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선거 결과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투표율에 영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지금 46.8 대 45.5가 나왔잖아요. 그럼 투표율이 만약에 한 50% 중반대에 머무른다 한다면 이 결과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도층이나 무당층 정치 관심도가 평소에 떨어지는 분들까지 투표장에 대거 나오는 60%를 상회하는 투표를 보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심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에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의 흐름에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투표율이 매우 중요한 분석 요인이 된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이제 다 동의하고요. 네. 지금 여기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요거가 이제 최근 거고, 네. 그 동아일보가 의뢰해서 리서치가 3월 21일부터 22일 그러니까 무선 전화 면접 이거는 네. 김두관 47.2, 김태호 40.9.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 해봤던 한국리서치 KBS 부산이 한 거랑 비슷한 패턴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전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거는 3월 19일부터 3월 20일인데 요것도 무선 전화 면접인데 김두관 44, 김태호 43.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는 완전 접전 지역이에요. 완전 접전 지역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이제 여론조사 여론 M이라고 예. MBC가 이제 만든 그 총선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네.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거기에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예, 그 누르면은 양산 이제 을인가요 여기가? 예, 양산을. 양산을이제 양산을을 누르면은 여론조사가 쫙 나오거든요. 네. 평균을 내보면은 지금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김두관 46.9, 김태호 41.5 이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접전이다. 여기는 여론 향방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표율에 따라서 예. 상당히 누가 달라질 수 될지를 좀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그 여론조사 M을 보면 추세는 그래프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예, 그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걸 뭐 볼 수 있을 거고 양산갑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양산갑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역시 양산신문에서 한 조사인데요. 국민의힘의 윤영석 후보, 민주당의 이재용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김효훈 후보 이게 3자 구도인데 윤영석 후보가 48.6, 그다음에 이재용 후보가 39.1, 그다음에 김효훈 후보가 4.3 이렇게 나왔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시게 되면 ARS 조사 방식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AR 그리고 유선이 한 20% 이상 표집이 됐네요. 유선이라고 하는 집전화 비중을 이제 20%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네. 집전화가 포함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네. 사실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분들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갓 이사간 신도시에 있는 분들은 집전화를 놓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있어서 유선 비중이 많아지면 보수 정당 후보가 높게 나타나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양산을도 네. 보면 자동응답 방식에 이제 집전화가 상당 부분 포함이 되긴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양산 그 갑 같은 경우 처음 나온 조사인데 네. 윤영석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상당히 이제 지명도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의원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을로 옮겨져야 되느냐라고 네. 하는 논쟁이 있었긴 한데 어쨌든 그 자리를 지켰던 상황이어서 네. 뭐 그것이 사실은 상당히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반면에 이제 양산을 같은 경우에는 김태호 후보가 전직 지사를 하긴 했지만 옮겨왔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충분하게 어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해서 예. 윤석열 후보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서 이 정도 흐름이면 그죠? 그렇죠. 뭐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지난 2월 4일에서 2월 6일까지 그 네. 여론 M에 보면 KSY가 MBC 경남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용 후보가 32.6, 그다음에 윤영석 후보가 50. 네. 더 커진 거죠. 2월 달 조사보다 오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재용 후보가 이재용 후보가 오른 거죠. 오르긴 예. 했지만 여전히 윤영석 후보가 이제 그 앞서는 양상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네. 내가 사는 곳 요 양산, 지역이죠. 네. 이 지역에 가서 이재용 후보의 손을 꼭 붙잡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제가 부산 사상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정치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는 항상 우리 당 후보가 당선돼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선거를 도와주고 있는데 24일 날 가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변수가 반영되면 더 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윤영석 후보가 여기 지금 현역 의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역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근데 양산 갑하고 을하고 또 양산 을은 어쨌든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된 데고 그래서
이게 양산이라고 하지만은 약간의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권 심판론이 좀 더 세게 분다면은 뭐 가능 이재용 후보가 좀 더 이제 따라 붙고 이기는 네. 것도 불가능하진 않지만은 지금 당장은 어쨌든 그 양산 을에 비해서는 민주당 후보가 좀 불리한 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불리하다. 자, 신도시 이제 이 지역에 있는데 그 양산을에 더 많이 이제 있는 측면이 있어요. 아, 양산을에 더 네. 신도시가 많다. 맞아요. 네. 양산갑보다는. 네. 네. 김해을로 가보겠습니다. 김해을은 이제 국민의힘 조혜진 후보가 지역구를 바꾼 곳인데요. 국민의힘의 조혜진 후보, 민주당의 김정호 후보 이 둘이 격돌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김정호 후보가 37. 그다음에 조혜진 후보가 32 이렇게 나왔네요. KBS 창원 한국리서치 조사로 500명 지난 3월 15일에서 17일까지 진행된 조사입니다. 30% 나오고 있으면 아 이건 자동답 조사가 아니구나라고 단박인지 알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합치면 사실 70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직 부동층이 많다. 그럼 중도층이나 무응답층도 많이 이제 사실은 표집이 됐구나라면 사람 면접원 조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이 조사도 이제 한국리서치에서 사람 면접원이 이제 한 조사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네. 15일부터 17일까지 해준 건데 지금 격차가 이건 상당히 좀 적기도 한 상황이에요. 예, 사실 더 큰 격차가 있기도 한 상황인데 지금 뭐 김정우 의원은 이제 이 지역에서 지금 3선째 출마 이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김해을이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제 연관이 있는 곳이고 봉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강세를 보여왔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에서의 이제 어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진 의원의 재배치 공천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1차적인 효과는 매우 큽니다. 공천 잡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네. 예, 왜냐면은 너 그만둬가 아니라 딴 데 가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하면은 그 중진 의원이 반발하기 힘들거든요. 그 효과는 있는데 공천 과정에서 근데 실제적으로 했을 때 본선 보세요. 경쟁력이. 이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은 우리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넘어온 것이니까 우리가 연애도 하려면 많이 보고 호감을 느껴야 연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제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근데 딴 지역에서 왔는데 바로 지지를 보낸다. 지지는 매우 강도 높은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게 다 수도권에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재배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네. 저는 그러니까 이 김해 요 부산 사시는 분 아니면은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이제 왼쪽이 낙동강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전재수원 지역구도 있고 여기가 북구 강서구가 이제 뭐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 김도부업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외지인들이 그러니까 부산 토박이나 경남 토박이들은 저쪽 좀 더 오른쪽에 네, 살고 네. 있고 해운대는 아예 완전히 이제 강남의 도곡동 같은 느낌이고 네, 그렇죠. 이 뭐 이제 중구나 이런 데 이제 많이 살고 여기는 외지인들이 정착을 하는 데고 여기 김해시의 장유 신도시, 내외 신도시 여기가 맞아요. 여기예요. 기본적으로 신도시가 생기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왜 이제 김정호 의원이 계속 이제 우위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대부분 다 김정호 의원이 앞서고 있어요. 걸로 대부분 앞서고 예,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지역적 특성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조혜진 후보가 왔을 때 지역에서 반발했거든요. 그렇죠. 그건 사무실도 못 얻고 막 예,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조직 선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여기에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고 본다라면은 그래서 이거는 아마 김정우 후보가 뭐 제 개인적인 예측이지만은 크게 무슨 뭐 대형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이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공천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중진 험지 출마론 등으로 뭐 이렇게 지역을 돌렸지만 결국에는 본선 경쟁력에서 실패할 경우에 그 책임론도 상당히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이건 선거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낙동강 벨트를 어떤 분들은
영남 전체를 낙동강 벨트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낙동강이 이제 하류에 있는 지역이어서 이제 양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김해까지 가는 건데 네. 그 옆에 이제 사상, 사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그럼 왜 주목을 받느냐? 이제 이 낙동강 벨트는 순전히 정치적 용어예요. 다른 데서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0년 전부터 격차가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들을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한 10년 전부터 의원들이 나타나고 네. 하면서 이제 주목되는 지역으로 됐는데 아까 우리 이제 김준일 수석께서 말씀하셨는데 김해뿐만 아니라 그 양산과 사하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공단이 많아요. 여기 공단이 많아서 외지인들 많고 젊은층이 많고 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부산의 발전이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동부산의 발전들이 맞아요. 집중돼서 네. 약간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냥 추정돼서 얘기돼요. 서부산 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겹쳐지게 되면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직 대통령 2명인 이제 양산과 김해 연고가 이제 있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서 이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근데 부산 민심을 볼 때는 이제 이런 것이 이 현상이 있어요. 심판 기류가 있어요. 야당이라든가 진보 정당이 성과를 쫙 보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170, 180석 넘어갈 것 같다. 아니면 뭐 그 이상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상당히 보수층 정당에서 나오는 캠페인은 거기에 과반을 막아주세요. 아니면 패스트트랙 180석 막아주세요. 탄핵 저지선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읍수 전략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층들이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TK는 워낙 결집이 돼 있고, 근데 PK에서 분위기가 좋다고 한 순간에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판 이번에도 이제 흐름이 형성될 것이냐 여부가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포인트다.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야당에서 굉장히 로키로 가려고 하는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확산되지 않고 네. 이제 분위기가 사실 제가 봤을 때 지난번만큼 이제 네. 좋은 상황인데 네.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기조가 정확한 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어제 한마민주당을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취재를 해도 151석 그 이재명 대표가 밝힌 그 이상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 약속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로우키로 가는 거고 그리고 끝까지 겸손 모드.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조금이라도 누가 이제 오만한 듯한 그 뉘앙스로 발언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라는 눈치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경남 김해갑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국민의힘의 박성호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민홍철 후보가 격돌하고 있는데 아이고 왜 얼굴이 안 나왔네요. 네, 민주당의 민홍철 후보가 35 그리고 여기는 박빙이네요. 네. 국민의힘의 박성 후보가 36 이렇습니다. 이거는 그 전체적인 여론을 봤을 때 민홍철 의원이 이제 현역 의원이고요. 네. 앞서다가 좁혀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민홍철 의원이 좀 많이 앞서다가 네. 그 전에 거 여론조사 꽃이 이제 자체 조사한 거고 네. 우선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민홍철 39, 박성호 26.5 이거는 2월 19일에서 2월 20일이거든요. 지난달 이제 감안을 하더라도 이제 민홍철의 인지도가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여기 김해갑이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진영읍인가 뭐 여기가 네, 뭐 그럴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여기가 있는 거는 맞는데 둘 중에 김해갑과 김해을의 중에 누가 민주당에 좀 더 유리하지 않으면 김해을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해갑은 조금 더 접전 상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물론 네. 지금 뭐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지켜보도록 하죠. 경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이 지역 궁금해요. 분당갑. 분당갑. 예,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 경기신문이 RN서치에 의뢰해서 504명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 조사한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이광재 후보가 8.4% 나왔어요. 네. 48.4 안철수 40.9%. 7.9%. 예. 오차 범위 내기는 하네요. 이게 경기도에서 눈여겨봐야 할 곳 세 곳을 꼽으라고 하면 네. 용인 수지, 예. 과천, 예. 그다음에 분당이에요. 예. 이 세 가지가 지리적 상황과 상관없이 사실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면서 보수 성향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이렇게 이제 북쪽 지역 같은 경우, 농촌 지역 같은 경우 보수 성향이 강한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이제 예. 농촌 지역이나 이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굉장히 사실은 신도시 중에서 부유한 곳인데 네. 보수성이 강한 곳이 세 곳이 용인수지, 과천, 분당인데 네. 지금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가불이 있잖아요. 예. 갑은 을보다 더 보수 정당에게 유리한 곳이에요. 예. 한번 이제 지지난 총선에서 김병관 후보가 예, 당선이 된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이제 보수 정당 후보들이 쭉 왔던 곳인데 접전을 보이는 상황이다가 지금 이 조사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예. 어제. 그래서 잠깐만 이 예. 조사는 매일경제, MBN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한 조사인 거죠? 경기신문, 경기신문이 경기신문이 알아서 RS에서 ARS. ARS 예, 지금 예. 두 명의 지지율 합하면 90% 되잖아요. 예. 그럼 이것은 보나마나 예. 자동답 조사인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도층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예. 이광재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이제 상당한 격차로 수치상 예. 잡아내긴 합니다만 예.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예. 그만큼 이제 정권의 심판 견제 기류가 강한 부분이 있겠고 아마도 이제 이광재 후보가 여의도에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참신한 접근을 많이 하는 이제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리모델링이나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을 텐데 예. 아마도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서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캠페인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네. 좀 지금 간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목도를 높이는 부분이라고 이제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안철수 여기는 후보가 앞설 걸로 생각했는데 엎치락 뒤치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마다 어떤 거는 안철수가 이기고 어떤 거는 이광재가 이기고 그러는데 네. 여기 이제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류호정 의원이 후보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랬죠. 예. 제가 최근 그래서 논란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예, 논란이 되고 뭐 개혁신당 쪽에서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까지 맡았는데 갑자기 당과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논란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광재 의원이 이제 안타깝다 뭐 이렇게 논평도 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이광재 의원을 이제 만났어요. 아, 그래서 그때는 류호정이 사퇴하기 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류호정 후보가 나오는 게 도움이 되냐 아니면 손해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무리 봐도 손해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퇴를 했어. 그러니까 약간 류호정이 이제 가져가는 게 어찌 됐든 좀 더 젊은층 그리고 정권 심판이 좀 더 이제 이런 사람들 거를 표를 좀 가져간다고 본다면은 이게 조금 이렇게 초접전 상황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광재 후보한테. 예. 하지만 성명은 안타깝다라고 젊은 후보가 나오지 이렇게 좌절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긴장되는 상황이죠. 네. 이게 가장 사실은 좋은 밭을 확보를 한 상황인데 네. 여기서 만약에 승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대권 주자로서 이제 위상이 사실은 기스가 그렇죠. 크게 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얘기 있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안철수, 아까 원희룡, 뭐 이제 나경원 등이 이제 공동 성명도 하고 하면서 이제 뭐 스피커들을 다양화하고 한동훈 위원장을 좀 지원하는 것을 이제 스크럼을 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 상황인데 여기 분당에서 네. 서울로 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은. 분당에서 서울로 오기 어렵다. 아까 전에 그 조사에서는 네. 류호정이 5.6 가져갔네요. 그러네요. 이거를 뭐 조금 더 이광재 후보가 좀 더 그러니까 뭐 또 다 가져가지는 않아도 네.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자, 분당 을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영상이 하나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영상을 하나 보고 저희가 넘어가 가겠습니다. 김은혜 후보,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김병욱 후보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곳인데요. 뭐 이게 어떤 건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노래를 열창을 하시네요. 애쓴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 아니 김은혜 후보가 최근에 예.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렸던 홍보수석이었지만은 예. 대변인도 하고 홍보수석도 했지만은 이종석 빨리 들어와야 된다. 예. 황상무 날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예. 본인이
이제 분당 돌아다녀 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지 사실은. 그리고 원래는 갑이었잖아요. 네. 갑지역구는 상대적으로 좀 쉬웠거든. 상대적으로 좀 더 쉬웠거든요. 근데 을은 이제 그러니까 판교 그리고 이제 분당 북부가 이제 갑이라면은 을 쪽은 좀 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부촌이 아닌 쪽에 많이 있어서 민주당 쪽이 그동안 많이 이제 가져갔던 김병욱 의원이나 가져가서 좀 지금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네. 여론조사 보면은 이것도 뭐 완전 초접전이고 다른 조사 봐도 다 오차범위내다 전부 다. 저희가 이제 하나 더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또 있어? 네. 이번에는 그 김병욱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거 때문에 참 많이 고생이 많은데 방금 앞서서 김은혜 후보는 이제 무조건 노래하는 장면 보셨고, 자 김병욱 후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한 번도 없던 바디 프로필을 찍었다. 저희가 김병욱 후보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욕받다. 네. 아, 나 선거 너무 힘들다, 이번 선거. 네, 이거 평생에 처음 찍어보는데 어쨌든 그 선거를 위해서 김은혜 후보가 저렇게 노래를 하니까 여긴 또 바디 프로필 찍어야 됩니다. 이런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SNS가 옛날에 보면은 네. 후보들요 그냥 홈페이지 하나 만들면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홈페이지 외에 유튜브 채널 개선, 인스타그램부터 페이스북은 기본이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쇼츠에서 빵 터질 거를 참모들이 요구를 해요. 아, 그러니까 참모들이. 네, 그러면 굉장히 회개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빵 안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안 하면 이제 참모들이 이제 굉장히 열정이 있는데 후보가 안 하면 또 사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망가지는 모습을 연출한다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요 기간 동안은 약간 극한 직업은 많거든요. 근데 아마도 자괴감이 좀 들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계속 해야 되는지. 옛날에 박용진 의원이 롤린 한번 했다가 욕 오지나게 아, 이게 잘해야 돼요. 역풍도 사실 더 많아요. 리스크가 더 많은데. 리스크가 좀 있어요. 예. 예. 여기는 진짜 지금까지 조사 굉장히 많이 됐는데 김병욱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고 또 김은혜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고 약간 혼재된 흐름이 있어서 이건 원래는 끝까지 좀 사실은 지켜봐야 민주당 되겠네요. 후보가 이제 앞설 수도 있는 지역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보다는 을에 민주당사가 이제 있는 상황인데 분당이긴 하지만 예. 근데 이제 김은혜 후보도 사실 만만치 않은 지명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 경기지사도 후보로 나왔었던 것이고 어쨌든 이제 이 정부의 뭐 핵심이기도 했던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팽팽한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니까 아무튼 이것은 끝까지 좀 이 지역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여론 M으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본 거 보니까 김병욱 43, 김은혜 42.6. 이거 완전 초접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초접전. 예. 자, 저희가 이번에는 서울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발표가 안 됐던 지역인데요. 서울 서초 을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죠. 홍익표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신동욱 후보. TV조선 앵커 출신입니다. 네. 아, 얼굴이 없네요. 자, 이걸 보면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서초구 구민 501명 지난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조사한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후보가 37, 신동욱 후보가 50. 많이 앞서네요. 네. 네. 서초니까요. 네, 서초니까요. 사실은 37%도 낮지 않은 지지율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득표에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네. 선거 결과에서는 이 여론조사에서는 모rum무응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거 결과에서는 투표 결과는 모rum무응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또 득표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뭐 40% 득표율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가능한 상황이긴 할 텐데 그러면 뭐 이제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는 50%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네. 이제 상당히 사실은 여기는 보수 정당이 뭐 월등한 우위인 것이고 만약에 서초가 어떤 접전이 벌어진다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네. 뭐 보수 정당이 사실은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서초는 뭐 지역 특성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기는 여기가 지역구가 생긴 이래로 보수 정당이 한 번도 뺏겨본 적이 없는데요. 여기가 그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덕룡 DR이라고 부르던 김덕룡이 5선했던데요. 여기가. 네,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최근에 박성준 의원이 2번을 했고, 네. 그래서 21대 그러니까 2020년에 총선이 민주당이 압승할 때였잖아요. 그때 박성중 53.6, 박경미 45. 아. 그래서 이게 격차가 거의 한 8% 포인트가 나게 이제 이겼을 때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선전하는 거다 홍익표 원내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신동욱 앵커가
뭐 이제 호불호가 있지만은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네, 어쨌든 네, 잘생겼잖아. 네. 그리고 어쨌든 저쪽에 TV조선 많이 보시니까 익숙한 분들이다. 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조국혁신당 좀 보겠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지금 보면 비례정당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2배 앞서는 조사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 비례정당 추이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갤럽 그 그림 볼 수 있나요? 예. 한국갤럽이 지난 19일에서 20일 1,001명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 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2016년하고 네. 비슷하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뭐 수치는 달라도 2016년에 민주당이 1당이 됐잖아요. 123석으로 그리고 이제 2당이 이제 그 새누리당이 됐는데 그때 정당 투표를 보면은 비례를 보면은 새누리당이 1등을 했고요. 33%로.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이 26%로 2등을 했고요. 민주당이 25%로 3등을 했어요. 순서가 정당 비례정당은 순서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3등이었어요. 민주당. 지금 거의 그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예, 지금 여기에서는 갤럽에서는 이제 13대 12로 민주당이 앞서는 건데 상당수의 여론조사들 보면은 조국혁신당이 더 앞선 게 많아요. 그래서 까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비례는 순서가 더불어민주연합이 3등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연합이 3등으로 밀릴 가능성이 지금 이제 추이가 그렇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번에 비례정당은 조국혁신당이 1등을 했어요. 29.1%로. 그리고 국민의 미래가 28.1%.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21.6%. 그러니까 다 20%대이긴 한데 1%포인트 차로 조국혁신당하고 국민의 미래가 경쟁하는 구도가 됐다. 이 두 개 합쳐서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지금 뭐 보게 되면 조국혁신당의 뭐 대약진 것이니까요. 예. 사실은 이 짧은 시기에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과거에는 국민의당 돌풍할 때는 어쨌든 그 흐름이 좀 전부터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뭐 물론 이제 막판에 이제 흐름들이 더 세지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존재 자체가 이제 같이 생겨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하나 보여주는 것은 대중의 어떤 이제 정치적 현상에 대한 반응 시기가 굉장히 사실은 짧아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평가하고 하는 것들 시간 걸리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호응도가 나타나는 경우 많지 않은데 지금 미디어 발달되고 하면서 상당히 반응도 빨라졌다는 얘기고 이것이 어쨌든 일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축되어 있던 정권 심판 기류를 또는 정권 견제 기류를 활성화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조국 혁신당이 이제 그러니까 이 측면을 보게 되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출연이 정권 심판 기류 사실은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원래 이제 사실 선거에서는 국정 안정이냐 여당으로서 또는 이제 정권 심판 또는 견제냐 야당으로서 이 두 개의 프레임이 맞부딪히는 것인데 지금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지금은 정권 심판을 누가 더 잘하냐 수 있느냐라고 하는 프레임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가운데 누가 더 잘할 거냐 이 경쟁이 붙었다.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이제 아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이제 강한 이제 부정평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렝스가 이제 강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스트렝스가 강하다는 것은 선명한 메시지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하는 메시지들 어떤 부분은 상당히 사실 과격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강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호응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지난 열린민주당처럼 이렇게 이제 다시 훅 꺼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약간 다른 측면은 어쨌든 그때와 다르게 구심이 있는 거예요. 인물에 대한 구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되면 그 대권주자 지지율에도 일정 부분 의미 있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비례 투표를 어디 할 것인지 묻는 조사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일반 정당 지지도를 묻는 조사에서도 뭐 7%, 8%, 9% 나오는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 정당 지지도는 사실은 그 정당 지지도는 배타적 지지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말고 여기. 그러니까 예. 비례투표는 배타적 성격이 다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종속적 성격이 있는 거죠. 네. 지역은 저기, 비례는 예. 여기를 한다는 것이니까. 예, 예. 근데 어느 정당 지지하세요라고 하는 문항에서는 배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7% 8% 나온다는 거는 그런 배타적 지지층이 있다는 것이니까 독자적 네, 지지층이 네, 예. 그런 측면들. 그 다음에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15% 갔다가 5% 조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30% 됐다 조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아. 다시 5% 가는 건 떨어지지 않을 아니니까. 거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 기류가 일정 부분 간다고 보는 게 일단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지난 총선에서도 이른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종의 이제 몰빵론, 뭐 네. 이재명 대표가 요새 어디 가면 빵을 자꾸 사셔. 빵 드셔. 네, 얘기는 안 하고 빵을 자꾸 먹고 이거 빵을 참 사. 좋은데 말을 못하겠네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그 몰빵론이 먹힐 거냐? 이거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너희들 쫄았지 고마 뭐 치아라마 이런 부산에 가서 한 이른바 이제 조국의 영남 전략이 민주당의 지역 선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아군은 아니지만 우군으로서 민주당 선거를 상당히 돕고 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먼저 그거 앞서서 제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조국혁신당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게 네. 30대가 아. 조국혁신당에 예전에는 네. 40, 50만 맞아요. 집중됐고 2030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20대와 30대가 분리됐어요. 이게 여론조사 꽃이 22일에서 23일을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을 두 개를 같이 하잖아요. 네. ARS 조사에서는 28.7 나왔고요. 비례. 예, 그리고 전화면접에서도 24.1이니까 큰 차이가 안 나요. 네. 근데 20대는 전화면접에서 2.0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 AR에서 16.8이지만은 2.0이니까 20대는 여전히 조금 저 거부 정서가 있는데 30대는 네. 전화면접에서도 24.7, ARS에서도 25.5 차이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넘어왔다. 그러니까, 30대가. 그러니까 블록화됐다라고 이제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성향을 보면은 상당수가 중도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이. 예, 성향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30대는 약간 스윙부터 성향이 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제 이거를 위해서 민주당이 좀 이득을 볼 가능성 있는 거고 몰빵론은 이런 거예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민주당 1당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쪽이 지금 1당 되는 거 막아야 됩니다인데 지금 최근 여론조사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진짜 위기감을 느끼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빵해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야 낙승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으로 이제 가는 그 흐름이 끊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래서 이게 위기가 민주당에 오느냐 안 오느냐가 조국혁신당의 성적에도 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쌀떡 인심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그 쌀떡 인심. 있으면 이제 퍼주는 거죠. 있으면. 네. 없으면 이제 우리 식구를 우리 거 지켜야 챙겨야 돼. 되는 예. 것이고. 그럼 예전에 이제 정의당이나 민노당도 이쪽이 좀 괜찮을 것 같다 했을 때는 예, 이제 분산되는 게 많고 위기다 하면 분산되는 게 적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되게 나타납니다. 그 조국 대표가 어제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민주당하고 합당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대권 도전 생각도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는 정당을 만든 이유가 해결되기 전까지 정치는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제 조국혁신당이 어디까지 갈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것 좀 꼭 여쭤볼게요. 일단은 녹색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다는 조사가 하나 나왔다고요? 네. 예. 심상정 후보는 좀 많이 힘드네요. 잠깐만요. 여기 예, 요거 대선 후보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노당 그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통해서 지금 녹색정의당인데 녹색정의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정의당은 지금 웬만한 여론조사에서 3%가 안 잡혀요. 비례정당이. 네. 그건 한석도 비례에서 못 가져간다는 얘기고 지역구에서도 이번에 고전을 하는데 네. 최근에 경인일보 의뢰로 KSOI가 ARS 조사한 거거든요. 네. 23일, 24일. 김성회 48.3 그리고 심상정 12.4 그리고 국민의힘 한창섭은 29.4 그래서
심상정과 김성회가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지금 48.3 대 12.4. 네, 굉장히. 네, 여론조사 꼬치 조사한 것도 3월 20일, 21일 무선 전화 면접인데 김성회 41.3, 심상정 13.9. 그래서 좀 많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용인에서 그래도 이제 두 자릿수 20%대를 유지하는 거에 비하면 화성에서 그렇게 유지하는 거에 비하면 심상정 후보는 전직 그래도 대선 후보인데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그 FM 코리아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이준석 대표와 그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그 이준석 대표를 그 지지하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가 만든 소나무당을 지지하겠다는 지지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 김준일 평론가가 잘 아실 것 같아요.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게 세계일보 기사 제목이에요. 네.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소나무당 파격 공약, 네티즌들 배꼽 잡았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나무당 공약이 뭐냐면 1호 공약 이게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1호 공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동훈 끌고 와 국감에서 가발 벗기기. 아이고야. 윤석열 국회에서 공적으로 범죄 입증 후 탄핵이 아닌 하야시켜서 정권 끝장. 윤석열 사형 부역자 모두 재판에 넘김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소나무당의 공약이에요? 뭐 이거를 아마 저기가 변희재 씨나 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아주 그러니까 뭐 가발을 벗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법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굉장히 약간의 센 공약들과 허경영 씨 공약이 좀 섞여 있는데 이게 약간 일종의 밈처럼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 3%를 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개혁신당 바람이 조금 주춤해지면서 거기 특히 뭐 FM 코리아 이런 데서 눈길을 좀 둘 곳을 여기서 찾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 FM 코리아는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지지 기반 그 사이트로 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동해서 소나무당으로 갔다. 실제 갔는지는 몰라요.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